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서 폴 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전 하원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트윗으로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바로 닉 카터의 트위터에서 정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의 몇 가지 발언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회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즉흥적으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16번째로 큰 구매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사실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업계에 관심을 쏟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폴 라이언은 전 하원 의장이면서 사실은 암호화폐 업계에 있다고 하긴 조금 어려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단순하게 캠페인의 도구로 지지하는 그런 작은 학급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가의 부채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다 라고 또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사실은 사실 매우 놀랍고 좀 상당한 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고려해 보면 단순하게 미국 달러만 그 통화 자체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채, 즉 영어로는 번드라고 하죠.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달러의 가격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좀 유지하는데 국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 외부의 업계에서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사실 좀 리스크도 큰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BDC도 이미 국가가 실행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지 범위가 좀 늘어날수록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기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여러분 토큰 언락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token.unlocks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 거버넌스 토큰들이 풀리는, 물량이 풀리는 시기 그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앱입니다. 뭐 무료 버전도 있고 프로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 충분히 언제 이제 언락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가지 토큰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아비트럼, 토큰 티커 ARB가 57만 달러 정도 언락이 됩니다. 현재 가격은 1.15달러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발란체 토큰 티커 AVAX 토큰이 3억 8천만 달러 정도 언락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현재 토큰 티커 AVAX의 토큰 가격은 40.5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D 토큰 티커 ID가 1,400만 달러 정도 언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0.783달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펜들 토큰 티커 PENDLE 토큰이 23만 달러 정도 언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큰 가격으로는 6.1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이 토큰들은 다 오늘 늦게나 내일 일찍 풀리게 됩니다. 한 12시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만약에 거래하시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비트럼 기억하시죠? 이전 소식에서도 잠깐 다뤄드렸었는데 이 아비트럼에 다오가 있습니다. 이 다오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도 두 번째로 가장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트럼 다오가 지난 수요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레타의 창립 파트너인 버나드 슈미드가 제안한 8주간의 인수합병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레타는 암호화폐 기업에게 투자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수합병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게 되면 슈미드는 1억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사이의 자금으로 M&A 인수합병 부서를 만들고 2년의 임무를 가진
가지고 잠재적인 인수 대상을 발굴하고 또 인수를 진행하는 그런 제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알비트럼 다오가 빅테크의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다오에서 운영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이 아비트럼이라는 프로젝트의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다오에서는 사실 그 돈이 좀 많이 있는 경우는 다양한 이니셔티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 새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포절 제안을 하고 또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오 회원이 되고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아비트럼 다오에서는 지금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겠다라는 거죠. 돈을 그쪽에다가 좀 쓰겠다라는 거죠. 과거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비슷한 인수 사례로는 영지식 기술 기반으로 한 레이어 2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이 미르 프로토콜과 헤르메즈를 인수한 것, 그리고 알비트럼의 모회사인 오프체인 랩스에서 프리즈매틱 랩을 인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조금 부정적인 사례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라고도 하죠. 여기 프로젝트에서 각 다오의 투표를 거쳐서 레리 캐피털과 합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는 8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과 피해자 보상 방법에 대한 좀 동의를 얻지를 못하고 논쟁을 하면서 1년 만에 합병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오라는 조직 구조가 지금 좀 전통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탈중앙화된 민주적인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인수합병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또 경제적인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목해서 어떤 좀 시장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요, 앙커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이 앙커는 앱토스 블록체인에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애그리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중앙화 거래소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겠다는 약간 허브 같은 개념인데요. 앱토스의 모든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하고 최고의 거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미션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앙커는 수수료가 또 없고 지연 시간이 짧은 최고의 요금을 제공하는 앱토스의 선도적인 덱스 애그리게이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앱토스를 사실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가져온 것은 그렇게 뭐 재미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앱토스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 애그리게이터가 사실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나오는 이유는 어제도 소식을 안내 드렸지만 디파이에서 프로젝트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프로젝트들의 자금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프로젝트에 가도 어떤 곳은 유동성이 적고 또 저 프로젝트에 가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래서 좀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런 애그리게이터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앙카는 주요 기능으로는 최저금리, 스왑 수수료, 가스 수수료가 없는 스왑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정가 주문, 리밋 오더도 가능하고 DCA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차 체인 스왑, 브릿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거래소에 기능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부분이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앱토스에서 신규 발행된 토큰을 지원하는 토큰 카탈로그,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토큰들을 스왑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유연한 슬리피지 허용 오차 범위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토큰을 빠르게 스왑할 수 있는 디젠 모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능으로는 API 통합을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덱스 사용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또 애그리게이터를 좀 찾고 계시다 하면 확인을 해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뭐 앱토스에 사실 어떤 토큰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6으로 아주 탐욕 지수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올라가면서 좀 요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5시 55분 기준 비썸코리아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그리고 차트 굉장히 붉습니다. 보기 좋고요. 1위 보시면 비트코인 4.47% 올라간 9,691만 4천원. 2위는 연파이낸스 5.02% 올라간 996만 4천원. 3위는 이더리움 16.81%나 올라간 499만 7천원. 4위는 메이커 11.17% 올라간 427만 1천원. 5위는 BNB 6.96% 올라간 84만 5천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6.03% 올라간 71만 2천원. 7위는 솔라나 1.76% 올라간 24만 8,500원. 8위는 아베 12.32%나 올라갔네요. 13만 4천원이고요. 9위는 일루비움 10.49% 올라간 12만 6,4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6.07% 올라간 9만 6,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솔라나 차트 관련된 안내 사항을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그 다음에 비티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를 보시면 1위는 V Empire DAO 토큰 티커 VEMP 토큰이 100.55% 올라간 0.01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를 보시면 모구 프로덕션스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STARS가 34.8% 내려간 0.00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역시 비트코인 계속 올라와 있고요. 테더,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문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9위에는 BNB가 6.89%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가 좋으니까요. 저도 기분이 괜찮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거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21일 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또 सब색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